안녕하세요. 찐중투입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 회장 인터뷰 영상을 그저께 공유드렸고 5월 말에는 반도체 대기금 3기 출범 관련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지난 7월 12일 중국 해관총서에서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국의 화물 수출입 총액은 21.17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 그중 수출이 12.13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 수입 9.04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 무역 흑자는 3.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에서 전기 기계류 제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7.14조 위안으로 전체 수출의 58.9%를 차지했습니다. 전기 기계류 제품 중 자동 데이터 처리 장비 및 관련 부품 수출이 6,837.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고, 직접 회로 수출이 5,427.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고, 자동차 수출이 3,917.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 휴대폰 수출 3,882.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7월 16일 중국 현지 칼럼 한 편을 공유하겠습니다. 제목, 산업관찰, 상반기 직접 회로 수출 데이터를 보면 성적도 있고 도전도 있다. 정교하게 가공하지 않고 직역으로 갈게요.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발표한 2024년 6월 중점 수출 상품 데이터에 따르면 직접 회로 수출액은 984.6억 위안으로 같은 기간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주요 수출 품목을 제쳤고, 수출액 1위인 자동 데이터 처리 장비 및 부품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 직접 회로 수출액은 5,427.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하면서 고성장을 보였다.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3,206.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했고, 휴대폰 수출액은 3,882.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으며, 가전 수출액은 3,479.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 상반기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의 수출을 넘어선 반도체의 수출 고성장은 지난 몇 년간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분명히 느끼게 했다. 그렇다면 올 상반기 중국산 반도체 수출 고성장의 이유는 무엇이고, 그중 무시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인가? 네, 도입부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소제목이 3개 있습니다. 첫째, 레거시 공정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둘째, 장비 제조업의 발전을 견인했다. 셋째, 무시할 수 없는 외자 비중. 네, 첫 번째 소제목, 레거시 공정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올 상반기 반도체 수출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회복에서 수혜를 받은 것이다. 2023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단말 수요의 영향을 받아 하락 사이클을 겪으면서 거의 모든 세분화 시장이 재고 해소 단계에 진입했다. 2024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약한 회복에 따라 다운스트림 고객의 재고가 점차 해소되면서 반도체 산업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전자산업 정보 플랫폼인 지웨이왕의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7월 15일까지 중국 A주 반도체 기업 중 45개사가 상반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그중 39개사가 흑자를 냈고 대부분 기업이 순이익이 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적 잠정치를 발표한 기업들의 공시를 보면 많은 기업들은 다운스트림의 수요가 일정 부분 늘어났다. 당사 제품의 매출 총이익률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신제품이 규모적인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 고객사와의 심층 협력과 기술 응용 분야의 확장 등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반도체 산업의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다. 자오이创新, 조혁창신, 기가 디바이스의 메모리 사업부 마케팅 디렉터인 슈어팅은 작년에는 사물 인터넷 산업이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인 것 외에 기타 대부분 산업은 재고 해소 상태에 처해 있었지만 1년 이상의 소화 과정을 겪은 후 올 초에 이어 춘절 이후 각 기업들의 재고가 대체로 해소됐다. 다운스트림 업체들은 수요가 전면 회복되는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동시에 해외 수요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메모리 칩의 응용 범위는 광범위하다.
특히 NOR 플래시와 소용량 NAND 플래시는 소비류 제품, 사물 인터넷, 자동차용 및 공업 장비에 대량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다 메모리 칩이 들어간다. 작년 말 이래 메모리 시장이 회복하면서 가격이 반등했는데 이는 반도체 시장의 회복을 반영하고 있다. 올 상반기 반도체 수출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 게 반도체 산업이 회복에서 수혜받은 것 외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몇 년간 중국 기업들이 레거시 공정의 개발에 힘쓴 것과 연관돼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해 첨단 공정 기술 및 장비의 수출 통제를 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은 28나노 이상의 레거시 공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은 자국의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에 생산 능력 확장을 통해 자금률을 제고해야 한다. 첨단 공정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중국은 성숙 공정에서 축적한 후 천천히 첨단 공정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 기업들의 일부 생산 능력이 나오면서 반도체 수출액의 성장도 촉진됐다. 지웨이왕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본토에는 37곳의 웨이퍼 공장이 있는데 12인치 웨이퍼 제조 공장 22곳, 8인치 웨이퍼 제조 공장 25곳이다. 그 외에 지금 건설 중인 웨이퍼 공장이 35곳이 있다. 현재 건설 완료된 공장이든 건설 중인 공장이든 대부분 레거시 공정에 집중돼 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027년에 이르러 전 세계 레거시 공정 생산 능력에서 중국 본토의 차지 비중은 39%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두 번째 소제목, 중국 장비 제조업의 발전을 견인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밸류체인 중 업스트림의 급속한 성장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데 특히 장비 제조와 같은 약한 고리에 대한 효과가 가장 뚜렷하다. 중국 본토는 이미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시장이며 중국 본토 웨이퍼 생산 능력의 지속적인 확장에 따라 국산 반도체 장비 구매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중국 본토의 웨이퍼 제조 장비 지출은 2018년에 110억 달러에서 2023년에 약 30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시장 조사업체 텍인사이트는 중국 본토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2029년까지 40% 증가한 875 MSI, 875 100만 제곱인치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장비 구매의 성장은 중국 장비 제조 산업 발전의 견인력이 돼주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시장 수요에 힘입어 중국 업계에서도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배출됐다. 2023년北方华创, 북방화창, 영문명은 나오라. 2023년 북방화창이 처음으로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에 진입했고 순위는 8위였다. 지난 7월 11일 북방화창이 공시한 2024년 상반기 실적 잠정치에 의하면 매출액은 114.1억 yuan에서 131.4억 yuan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4%에서 55.93% 증가, 지배주주 순이익은 25.7억 yuan에서 29.6억 yuan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84%에서 64.5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 번째 소제목, 무시할 수 없는 외자 비중.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올 상반기 관련 데이터가 괜찮았지만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 중국 해관총수가 발표한 중국산 반도체 수출 통계에는 외국 기업들의 중국 현지 공장의 수출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삼성을 예로 들자면 시안 반도체 공장은 현재 이미 세계 최대의 낸드칩 제조 기지가 됐으며 월 생산 능력이 12인치 웨이퍼 기준 25만 장에 달해 삼성의 낸드 총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며 시안 공장의 상당 부분은 수출용이다. 그 외에 SK하이닉스, 인텔, TSMC, 인피니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기업들도 중국 본토의 웨이퍼 공장 또는 패키징 테스트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공장들은 마찬가지로 글로벌 공급을 맡고 있다. 중국 해관총사가 발표한 지난 5년간의 전국 수출 중점 상품 가치표에 의하면 반도체 수출액이 대체로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 제품보다 컸다. 여기에 중국에 있는 외자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면을 보시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가전의 수출 금액인데요. 2020년, 21, 22, 23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위에서부터 직접 회로, 자동차,
괄호 안에 셋이 포함, 직접회로, 자동차, 휴대폰, 가전. 2020년에는 반도체 수출액이 휴대폰보다 좀 적었고 2021년, 2022년은 반도체의 수출 금액이 휴대폰보다 많았고 2023년에는 좀 적었고 2024년 상반기는 중국산 반도체 수출액이 휴대폰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매우 빠른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 직접회로 설계 분과 이사장인 웨이 샤오준은 모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비록 글로벌 반도체 제품에서 중국의 차지 비중이 2004년에 5% 미만에서 2022년에 13.7%로 확대되면서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20.6%에 달했지만 현재 중국 비중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다. 게다가 주로 중저가에 집중됐기에 국내 수요에 비해 거리가 매우 멀다. 중국의 첨단 칩은 아직 소량에 불과하고 주류는 여전히 중저가에 머물러 있으며 대부분 기업은 시장 변화에 대한 파악 능력이 부족하기에 상장 기업들이 발전 수준은 아직 개선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 직접회로 분과 이사장인 이에 티안춘도 작년 북경에서 열린 IC 월드 포럼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은 장비와 소재 분야에서 계속 돌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로 혁신을 통해 과거의 글로벌화 체계하의 경로 의존에서 탈피해 중국 자체의 발전 공간을 개척해야 한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능력을 바탕으로 응용 혁신을 전개하고 기술 체계를 재정의하여 시스템 응용, 설계, 제조 및 장비 소재 등 풀 밸류 체인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기술 전략에 있어서 이에 티안춘은 경로 혁신, 차선 변경이야말로 출로라고 강조했다. 네, 칼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심층 분석은 아니고 좀 간략하게 작성된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관련 중국 현지 칼럼을 종종 공유드릴 생각입니다. 네, 이상 찐종태였습니다.